말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 군이 헛다리를 짚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김기호 경기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새벽 두 발의 무언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민지 기자. 어제 무언가를 북한이 두 발을 쏘아 올렸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이 조금 전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해당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무언가를 쏘아 올리는 저런 사진과 함께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그런 모습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관계자들과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망원경도 들고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손에 담배를 든 채 이것저것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직접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한번 또 보죠. 네, 보면요. 또 특이한 것이 이 해당 무기 있잖아요. 발사되는 발사체에 대해서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어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모자이크가 된 채로 무기는 공개가 됐네요. 아하,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군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무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북한이 공개한 저 모자이크 처리된 게 혹시 미사일로 보이시는지요? 예. 자,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발표한 것과 우리 군 당국의 지금 발표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른데요.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듣고 오시죠.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저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경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은 본인들이 어제 두 발을 쏜 게 신형 방사포라고 했습니다. 방사포. 우리는 그 다연장 로켓이라고 불리는데요. 북한에서는 그걸 방사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형 방사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무언가를 쏘아 올렸을 때 그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까지도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 군 당국은 방사포 아니에요. 저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 저게요. 북한이 그러면은 지금 탄도 미사일을 쏴놓고 방사포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을 보면 이제 방사포라고 봐야겠죠. 방사포죠? 왜냐하면은 예. 과거 북한이 공개했던 건 이것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300mm 방사포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그러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 틀이.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거리가 나간 것을 봐서는 400mm 방사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저런 사진이 나온 다음에는 군이 조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아직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 내의 의사결정 체계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빨리 보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다. 예.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 집착해서 사실관계가 나오는데도 말을 바꾸지 못한다면 오히려 군의 신뢰만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우측에 지금 보여지는 화면 있잖아요. 여러 발사관에서 막 발사가 되죠. 저게 지금 어제 북한이 본인들이 쐈다라고 주장하는 저게 이제 방사포입니다. 방사포. 우리는 이제 저거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좌측에 있는 화면. 이동식 발사대. 우리 보통 텔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 발씩 쫙쫙 쏘아 올려지는 저 좌측 화면. 저게 미사일입니다. 저게 탄도 미사일. 그런데 우리 북한이 쏜 거는 저 오른쪽 저 지금 방사포인데 우리 군 당국은 저 좌측 저 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김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이제 군 당국을 이해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예. 단거리 탄도 미사일만큼 나가는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의 경우에는 궤적이 좀 흡사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범철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체계로는 정확히 그 입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발사한 거 보면은 고도가 30km밖에 안 됐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거리가 200km. 근데 지난 7월 25일은 우리가 거리를 혼동해갖고 나중에 다시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뭐냐면 5월 4일, 9일 것처럼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낙하집에 다시 한번 솟구치고 내려치다 보니까 비행 거리를 못 맞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비행 거리를 그대로 250 나왔으면은 탄도미사일을 고집하기보다는 더더군다나 저 사진이 완전히 방사포 궤도에 있는 방사포 모양 아닙니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무기 체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탄도미사일 같으면 일반적으로 포물선 궤도를 올리는데 한번 딱 추력으로 올라갔다는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네. 거리의 3분의 1 정도가 고도를 유지하거든요. 네. 그럼 250km 날아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0km나 80km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30km 고도를 갔거든요. 그럼 일단 탄도미사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예. 또 만약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할 때면 또 이렇게 50km 정도 고도를 유지하다가 한 번 더 솟구치기 때문에 예. 궤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한미일 정보 공유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이 공격하는 무기의 수단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기 수단으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 박사님 말씀하시죠. 예, 뭐 두 가지 측면을 예.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실패했고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실패했다. 뭐냐,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북한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상 레이더로는 발사해서 한 10여 킬로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잡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교정 장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분석적 측면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은 과거에도 북한이 방사포 실험을 했고 미사일 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보한 비행 궤적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제 아침에 정확한 발표를 하면은 당초에 방사포일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군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로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거는 이 과정에서 유연성이 결여된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하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예.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심리전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심리전에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니더라도 배틀, 전투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지난 5월에 당시에 북한이 그때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뭐 미국도 그렇고 저게 북한 5월 달에 쏜 거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다 이구동성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군 당국은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때. 아직도 저 5월 달 미사일, 저거는 분석 중입니다. 어제 발사한 거는 정작 북한은 방사포인데 방사포라고 저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또 단거리 지금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방사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민지 기자, 방사포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쏘아 올렸는데 뭐 우리 굉장히 남한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서 2016년에 완성한 그런 무기입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무시무시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경멸소탕하기 위한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을 진행하여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 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저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남한을 겨냥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뭔가 본인의 무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이것을 관역에 놓이는 우리를 자초하는 세력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고민이 될 듯 한다는 그런 얘기를,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김 교수님, 걱정이 되는 것은 어제 쏘아 올린 것도 그렇고요. 또 그 최근에 쏜 거 있잖아요. 예. 역세전이었던가요? 또 네. 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저렇게 무력 도발을 하면서 남한 당신네들을 겨냥한 우리의 이 발사다라는 사실을 예. 너무나도 대놓고 구체적으로 저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목표 지점하고 예, 대상을 분명하게 거론하죠. 예, 미국은 자극하지 않으니까 만만한 우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군이 이게 지금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3년에도 그랬고요. 2016년 9월에도 그렇고 2017년 2월에도 방사포다 아니다. 뭐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계속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200mm 방사포일 때는 사거리가 60에서 70km 수도권이 위협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개발했던 300mm 같은 170mm 우리가 육해공원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250km까지 날아갔다 그러면 방사포가 대구권 이런 데까지 하면 우리 중부권에 있는 뭐 서산, 청주, 충주 이런 중요한 전투기 비행기 제품하죠. 대구 비행장, 예천 비행장 이런 데 또 군산 비행장 중요한 데거든요. 예. 이런 데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역에 들어왔다고 대놓고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우리도 뭔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더 좋은 미사일이 있다 그러는데 원산 앞바다니 아니면 어디에 표적 내놓고 우리도 한번 쏴가지고 우리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아도 가만히 있고 저렇게 말아도 가만히 있고 아직도 분석 중이다 그러고 저런 또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탄도미사일이라고 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견디겠습니까? 또 하나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그때 쐈죠. 그때 우리 군 당국은 처음에 저 북한의 미사일은 평안북도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처음에 예, 발사했다. 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군요. 예. 평안북도 신오리라고 처음에 발표했다가 그 이후에 발사 지점을 바꿔서 수정 발표합니다. 평안북도 신오리가 아니라 평안북도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신오리하고 구성이 굉장히 가까울 것 같으시죠? 50km 차이입니다. 또 하나, 어제 발사한 거. 처음에는 한경운항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했다고 기자들한테 알렸어요. 합참에서. 그 이후에 또 수정 발표하죠. 호도반도가 아니고요. 원산 갈마였습니다. 여기는 한 10km 차이 납니다. 어디서 쏘아 올리는지가 알아야 거기에 원점 타격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킬체인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를 요격하려는 저 북한의 미사일이나 지금과 같은 장거리 방사정포에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는 핵심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발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발사하기 전에 미리 억제를 해버리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다음에도 엉뚱한 곳을 타격을 하게 되면 북한은 거기에서 새로운 발사를 준비해서 2차 타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이 보다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결국 우리가 정찰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주변 국가의 공조를 강화해야 되는데 정찰 자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의 정찰 자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군사 분야 기본 합의서 때문에. 네. 거기다가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약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 다에서 안보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불감증이 있는 것 이 같다?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 군 안보 태세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레이더 시스템은 직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구성 지역에서 쏘거나 저 원산반도 이런 데서 쏘면은 초기에 이걸 거의 한 60초 정도 못 봅니다. 아하. 근데 미국은 위성으로 정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 적외선 탐지를 하기 때문에 발사 시점부터 보고 있거든요. 예.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표적이 딱딱 보는 순간 때리는 무기체계가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난번 5월 달에 쏜 거하고 7월 달에 쏜 거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면 핵무기를 탑재했다고 상당한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발사하기 전에 원점 타격을 저희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위성을 뒤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있고 KH-11, 12 첩보 위성을 띄우고 그래도 그 사이에 간격이 안 되면 RC-130을 띄워가지고 미사일이 초기 발사부터 낙탄될 때까지 전 궤적을 추적하거든요. 네. 이렇게 할 때 요격이 가능한데 이게 요격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거는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만큼 어려운 아이쿠야.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정보력을 못 늘리면은 미국하고 긴밀히 없어서 뭐 알겠습니다. MG에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러지도 않고 이러면서 저렇게 고집만 세우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위협한 그 무기 수단도 지금 잘못 알아차린 거 아니냐 하나 짚었고요. 좀 전에 뭐 짚었죠? 발사 지점. 그죠?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 또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거리에 대한 설명도 자꾸 군의 설명이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더 불안합니다. 사실 지난달 25일에 발사된 그 발사체에 대해서도 두 발을 발사했는데 두 발 모두 430km를 날았다라고 발표했다가 두 번째에는 첫 번째 미사일은 430, 두 번째는 690km를 날았다라고 발표했다가요. 그 다음 날에는 두 발 모두 600km 정도를 날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사정거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저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거기서 대응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저기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어디에 떨어질지를 짐작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아니, 무기도 틀렸다. 발사 지점도 틀렸다. 비행 사거리도 틀렸다.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데요. 예. 이 발표하는 것도 그래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저희가 일찍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사거리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거는 발표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군은 정확한 발표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외교부는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군은 사실관계를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안보 문제 시스템까지 점검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군이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문제의식을 상당히 엄중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평양발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난국에 대통령은 안 보였습니다. 가짜 평화장사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이런 또 일각의 우려가 나옵니다. 미사일 도발에 허가증을 준 미국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작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저렇게 막 미사일 쏘는데요. 아이고 그건 일반적으로 아주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위협 안 하면 되죠. ICBM만 아니면 되죠. 뭐 이런 논리예요. 존 볼턴 보좌관 북한 미사일 말이죠. 트럼프와의 약속은 깬 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별도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신 박사님?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예. 우리한테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이 스스로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그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어느 나라가 했냐고 보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 아하.
우리의 위협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당사자인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NSC 세제 소집하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5시 36분이 좀 덜 됐군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